자, 그 반이낙연 유튜버 뭐 블랙리스트 이 논란에 이낙연 캠프의 반응이요. 방송 동향 보고를 위한 일상적 업무 차원이었다. 이거는 정말 이낙연 캠프의 뭐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역대급 똥볼인데다가 더 이상 이낙연을 실드 칠 수 없는 정도. 왜냐면요, 그 내용 원본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앞에 한 장짜리가 아니고 뒤에 뭐 다른 뭐 특히 김용민, 이동영 언급되어 있는 그 보고서가 동향 보고를, 그러니까 방송 동향 보고를 위한 일상적 업무 차원이었다고?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만든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안다고? 이게 이낙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캠프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 문건에 보면은 이재명의 돈을 받고 이재명 실드 치는 그런 방송으로 자기들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속마음이 들킨 거란 말이야. 어떤 문건이든 간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사과는 안 합니다. 이낙연 캠프가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모질이들이 그거에 들어가 있나 되게 궁금해요. 이게 문건이 만들어지고 불과 1시간도 안 걸려서 이게 밖으로 유출이 됐거든. 이낙연 캠프에도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연락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비밀은 없는 거라고, 공적 문서라고 해서 설사 이게 맞다고 해서 방송 동향 보고를 위한 일상적 업무 차원이었다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악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오싹한 말 아닙니까? 이런 일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거 하나지. 이거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야. 그럼 도대체 몇 개가 있다는 거 이런 게. 정말로 날마다 방송을 모니터하고 보고하는 건 아닌지, 정변은 잘생겼다 뭐 이런 거 보고하는 거 아닌지 저는 걱정이 좀 돼요. 아니, 저는 어제 사실 이낙연 캠프가 굉장히 사과하느라 바빴어야 되는 날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황교익 씨 건이라던가 이 블랙리스트 건이라던가 대형 사고를 많이 쳤는데도 불구하고 입 딱 씻는 거 보면서 그리고 캠프를 손절하거나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하면서 아, 저 사람 진짜 이낙연뿐만 아니라 그 캠프에 있는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말해왔던 언급해왔던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배재정, 박광원, 뭐 서른, 윤영찬 이런 분들이 진짜 박근혜 블랙리스트 때는 어땠나. 그리고 특히나 검찰개혁 같은 데서 이렇게 파이팅을 좀 해보시지. 민주당 너무 힘없다. 조용해. 왜 이렇게 조용하냐 했을 때 다 조용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나서서 하는 거 보면서 정말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블랙리스트 같은 건은 저 솔직히 진짜 무섭습니다. 저는 이낙연이 대통령이 안 돼도 무섭다고요.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기자 출신이라고 언론인 출신이라고 대우받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자기 동지한테 이런 말을 똑같이 합니까? 이낙연 총리 시절에요. 블랙리스트 건 가지고 본인이 국정감사 때인가 나와가지고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비판을 한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에 따라서 나한테 유리할 때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도 되고 남이 만들었을 때는 욕을 해도 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나라의 수장으로 뽑습니까? 지금 캠프 차원에서 이 본선 들어가기 전에 이 경선에서 걸러지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블랙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게 정말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동향 보고가 일상 업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동향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진 않죠. 보통은 이낙연의 정책에 대해서 어떤 방송은 이렇게 비판을 했고 어떤 방송은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보도하더라. 이런 식의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게 동향 보고인 거지. 뭐 사실과 다른 비방을 했네, 옹호를 했네 이런 횟수를 세고 있는 거 이게 동향 보고는 아니죠. 이걸 일상 업무로 하고 있다면 이 문건을 보면요, 그 첫 페이지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동향 보고인지 아니면 보도 자료를 뿌리려고 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재명 후보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들 유튜버들의 비방 방송이 함께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래서 저번에 신경민이 왜 이재명 지사한테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사과 요구했던 게 바로 이 지점이라니까요. 저쪽에서는 지금 소위 다수의 이쪽의 유튜버들이 거의 99%라고 봐야겠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가 이재명 쪽에서 추동해가지고 막 충동질해가지고 이낙연을 비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개 같은 마인드가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야 쟤들이 이재명 지지하는 거 돈 받아서 그러는 거래. 여기에 심각한 뇌피셜인 게 이낙연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는 그 양반이 우리 결이 안 맞아서 그런 거야. 이낙연보다 이재명이 더 낫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과 이 논란 한번 보세요. 개혁 성황이라는 일도 없으신 분. 없죠. 얌전한데 뭔가 너무 오무용하고 사실 알고 보면 진짜 이상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인간적으로 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이재명이 돈 안 줬으면 우리 지지할 표였는데 이재명이 돈 줘가지고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 프레임 만드는 게 얼마나 비열하냐고. 아니 그 표에 보면은 이낙연 지지의 새날만 일이 딱 있어요. 우리가 돈 받고 했냐고요. 돈 받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기간이 있잖아요. 아마 1월부터 6월 이렇게 뽑은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이낙연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구토를 참아가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돈 받아서 이낙연한테 돈 받아서 그런 방송 만들었냐고요. 아니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아드님 수격으로 해석만 하고 근데 이 문건 자체를 저는 똥파리가 만들었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더라고요. 이 자료를 뽑는 거나 봤을 때. 그렇죠. 어떤 누군가 모니터링 했던 애들이 이제 네. 그 결과를 취합한 거라고 그리고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숫자를 보면 이거는 도에 관련된 사람이 뽑은 거예요. 우리가 몇 번 언급한 적도 있는 그런 그 똥파리 유충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 똥파리를 막 성장하려고 했던 유충이 있었어요. 당시에 젊은 애. 그런 애들이 만든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강력하게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버럭 화를 냈던 지점이랑 연결시켜서 이걸 이야기해보면 이재명만 대통령이 돼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낙연 죽이고 싶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지사는 챔피언 방어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낙연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반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돼서 가장 나쁜 방법을 써서 오히려 자기가 자멸하고 있지만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은 이낙연만 죽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이재명을 위해선 그 표도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재명을 사랑한다면 미러링 하면 안 되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저쪽이 공격이 10이 들어오면 5만 하고 나머지는 아껴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인 거야. 그런 뉘앙스를 방송으로 비치면 너 이낙연 지지하지 마. 이낙연이 무섭냐 하는 그 정말로 똥파리랑 똑같은 마인드 다른 게 하나도 없다니까.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우중에 제일 괜찮은 놈, 똑똑한 놈을 대통령 만드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쓰레기 같은 걸 왜 같은 쓰레기 같은 방식으로 대하냐 말이야. 니들 쓰레기인 거 알지만 최소한 내가 반응하거나 대하는 건 우리는 쓰레기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힘드네요 정말. 오죽했으면 내가 그거 어저께 들었는데 정말 점잖으신 분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쌍욕을 하더라고. 이낙연 캠프 하는 거 보면서. 저것들 진짜 미쳤구나 아주. 그래서 막 서로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 저쪽에서 보면 아까 그 이낙연에 관련된 문건들 공개를 잘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능력도 없는 세력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똑같은 싸움에. 그러면 이낙연이나 저쪽에 뭐 아다못해 뭐 권영진이나 뭐가 다릅니까? 난 최소한 우리 쪽에 갖고 있는 아무리 이낙연이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꺼내서 너도 똑같지 않냐고 말하는 건 자멸의 길로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에 대해서도 나름 좋게 평가해줬던 측면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7개 방송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으면 왜 이 방송들이 이재명 후보나 추미애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지 왜 좋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 이야기들을 미러링 했어야죠. 근데 왜 우리를 욕하고 있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숫자를 세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는 그러니까 거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들이 예전에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고 할 때는 자기네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했으니까 쟤네들도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는 건 이해관계에 따라서 할 거라는 정말 단순한 예. 마인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유튜브 블랙리스트 건은 그게 블랙리스트냐 아니냐는요. 받아들인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블랙리스트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성추행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블랙리스트가 안 되려면 그 채널들의 이낙연 후보도 출연하면 상관이 없는데 블랙리스트라는 개념이 되게 존나게 웃긴 거예요. 내가 출연해준다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리스트가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면 난 저 방송들 출연 안 하겠다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개념의 블랙리스트인 건데 블랙리스트냐 아니냐는 성추행이냐 아니냐랑 비슷해요. 받아들이는 일종의 의리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위협을 느끼고 기분 나빠하면 블랙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캠프에서 이런 리스트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하면 되는데 일상 방송 동향 보고를 위한 일상적 업무 차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반성할 생각이나 미안함이 전혀 없는 거죠. 내용 자체가 마타도어인데 이재명 돈 받고 이재명 지지하는 방송들. 근데 이 민주 진영의 뒤에 언론이 전부야 이게. 문제는 사실상 전부라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다가 한 명 더 넣고 싶었을 거예요. 김어준. 김어준 더 넣고 싶었을 텐데 김어준은 절대 못 건드리겠으니까 그 밑에 단위를 그것도 억울하신 분들 많이 양산해냈지. 이 방송 말고도 수백 개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에 포함 안 된 사람들은 지금 엄청 기분 나빠하고 있어. 이쪽 대한 언론의 사실상 전부라니까요. 이래놓고 무슨 선거를 치르겠다고 그래. 더 가열차에 까겠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도록. 아직 한참 멀었네. 아무튼 진짜 그 캠프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도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꼭 그런 지랄들을 하고 자빠졌다고. 결국에는 그거 아니야. 아까 말한 일부 뭐 나쁜 지지자랑 똑같은 짓거리를 정치인들이 캠프 내에서 저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니, 잠깐만요. 그 자꾸 채팅창에서 제가 혼난 걸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혼난 건가요? 아니야. 저도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소송은 판단.